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증시가 계속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고, 그다음 미중 무역 협상이 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하락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상반된 두 요인이 계속 같이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를 듯 내릴 듯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증시가 지금 거의 한 1% 가까이 빠졌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어제 그 하락 쪽 분위기로 가다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또 연준 의원의 이야기가 발언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하락하는 힘을 다시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증시는 이제 미 증시보다 먼저 일찍 끝나니까요. 음, 0.97%니까 거의 한 1% 정도 빠졌었고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끝에 있는 마이너스 0.01%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시간에 증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 보자면 독일 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 갭으로 떴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방향 예측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로 갈지 대체로 횡보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에 반해서 오늘 일본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코스닥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저도 오늘 그 장중 매매하면서 일본 증시 흐름을 계속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가 따라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본 증시의 상승을 계속 지켜보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그동안 그 국내 증시가 일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가 어제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본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해서 이제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2% 정도. 오늘 그 부분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의 반등 부분하고 그다음 국내 증시의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한일 간의 그 갈등 부분 수출 규제에 따른 어떤 이런 무역 갈등 부분이 잠시 소강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어제가 시한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2차적으로 추가 수출 규제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섣불리 추가 제재 부분을 카드를 꺼내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을 제가 주관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도 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강하게 좀 피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송할 때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한 게 예전에 그 반기문 총장님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대선 테마주 이야기할 때 그때 정치적 표현을 조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선 테마주는 대선 주자의 그 지지율이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황교안 관련주를 제가 만약 매수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종목이 그래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또 반대쪽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부분 대선 테마를 하더라도 관련되는 설명은 정치적인 부분은 다 빼고 그냥 종목만 이야기를 이 종목을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됐었으면 최대한 정치적 표현을 좀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제 방송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그 한일 간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각본을 짜갖고 그걸 그 각본을 대본을 보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대로 이제 그 표현으로 나가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어제 하락한 만큼을 다시 반등을 했고 코스닥 증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지수 자체가 상바닥을 이루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뒤로 내려갈 이유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일 간의 갈등 부분에 대한 그 악재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노출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규제 한두 가지 나온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지수가 뒤로 빠질 그런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악재는 희석이 돼서 그 상바닥을 이룬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충분하게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에서 214억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오늘 187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의 어떤 호재성 재료만 나와도 더 이상 매도하기보다는 그 매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매수자가 좀 더 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남북 경협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경협주에 올인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그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엘컴텍 정리하고 모든 자금을 남북경협주에 다 실었습니다. 오늘은 신원을 추가 매수하고 일신석재 100만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00만원씩 쫙 매수했었는데요. 일신석재 100만원 추가하고 그 다음 현대엘리베이 좋아 보였어 100만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일신석재 현대엘리베이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경농을 추가했나요? 어쨌든 추가해가지고 100만원씩 추가하고 해서 신원을 신규로 더 편입을 시켜서 남북 경협주 쪽에 제가 보유한 종목입니다. 전체가 인디에프 신원, 한창, 일신석재, 한국내와, 현대엘리베이, JST나 아시아종묘, 경농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종목은 각 테마별로 대장급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인디에프는 지금 개성공단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를 갖고 있고 대장 하나로 조금 불안정해서 요즘 인디에프를 지금 세력들이 자꾸 누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누르는 세력 때문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다 비중을 많이 못 실을 것 같아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광산 관련해서도 한창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한창도 지금 누르는 세력이 붙어서 계속 틈만 나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르는 세력들 때문에 한창에다 비중을 많이 못 실어서 현대엘리베이라는 종목을 추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일신석재 가지고 있고 북한 지하자원은 한국내와, 그 다음 JST나 이 종목도 개성공단입니다. 옛날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그 시계 같은 거 막 만들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 회사명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농업 관련주는 아시아종묘하고 경농 이런 식으로 각 테마주별로 지금 대장급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철도 관련주가 빠졌는데 부산 산업을 요건 다음에 그 월요일쯤 200만 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줄여가지고 부산 산업까지 철도까지 확보하면 남북 경협주의 거의 대부분의 파트를 전부 다 보유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느 종목 가지고 있노 이길래 제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쭉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어딨노? 같은 테마를 그렇게 다 사는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근데 제 느낌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남북 경협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북미 회담을 3차 북미 회담을 한 거죠. 그리고 추가로 회담을 하겠다는 쪽으로 충분히 의사타진이 됐고 실무 회담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 그 기사에 북한에서 어떤 실무 회담 담당하는 그런 쪽에 있는 그 직책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중국의 공항을 경유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게 2번인가 3번이 목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실무 회담을 하기 전에 사전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평양하고 워싱턴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적어도 실무회담이 가까워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남북경협주를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고 실현이 되게 되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거의 바닥권이죠. 그래서 그냥 정 안 되면 한 6개월 정도 묻어넣지 하는 마음으로 잡아도 될 정도의 낮은 가격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는 제가 항상 추적을 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제 방송 예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오래전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그 다음 좀 지나고 나서 북미 회담 3차 북미 회담은 평양에서 6월 달에 열릴 것이다 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뜻하지 않게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나름 경위가 어떻게 됐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9월 이전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백악관을 방문하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겠죠. 그냥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판문점까지 왔으니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까지 했는 상황이니까요. 그게 가장 모양새가 좋아 보이고 백악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이 그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서 상호 간의 어떤 협정서 같은 걸 다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백악관에서 트럼프 집무실에서나 거기서 딱 서로 도장을 탁 찍고 기념 촬영하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그게 제 생각에는 9월 정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9월 이전에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무회담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일단 들썩하고 하면 뜰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하지 않고 회담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겠다는 차원으로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서 매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F 한 종목에다가 제가 몰빵을 해놓은 상태 같으면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생겨가지고 급락해 버리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100만원, 200만원씩 해서 쫙 10종목으로 갈라놓으면 한 종목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북미 간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한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다 받쳐서 올려가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보유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여러 종목이 다 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매매했던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아시아나 매각 관련주들이 오늘도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고, 25일 날 매각 공시가 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날짜가 다 됐죠. 지금 19일이니까 20, 21, 22,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그냥 22일이 되니까 주가가 좀 선반영된다고 보면 상승 패턴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아시아나 IDT 이렇게 오늘 종목 시세가 괜찮았고요. 저는 오늘 에어부산 들어가서 뭐 약간 수익 올리고 그냥 정리했었습니다. 그 다음 돼지열병 관련해서 무슨 뉴스가 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침에 돼지열병 대장주인 체시스가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그 뉴스를 찾지 않은 이유는, 돼지열병 관련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성미생물 쪽으로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쪽이 대장이 되지 않고 엉뚱하게 체시스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대장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는 매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만 바로 됐다면 차라리 제일바이오나 뭐 중앙백신이나 대성미생물 이런 쪽이 상승을 하고 있다면 돼지열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돼지열병과 크게 관계도 없는 치료제도 없는 그 회사인데 체시스가 대장으로 해서 막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매수를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이해가 돼야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열병 뉴스 떠도 제가 매수할 게 아니라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돼지열병 테마 쪽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관련 뉴스가 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뉴스 자체를 찾고 싶지 않아서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봤던 테마는 남북경협주하고 아시아나 관련주 이 정도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제가 매매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남북경협주 쭉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엘컴텍을 4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미 증시가 급락을 할까봐. 미 증시가 급락해버리고 코스닥이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아주 심각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관련주인 엘컴텍을 400만원 보유하고 넘어왔는데요. 다행히 미증시가 덜 올려서 강보합에서 끝나줬고, 아침부터 코스닥 지수가 갭으로 떠가지고 밀리지 않고 계속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달성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엘컴텍은 1575원에 좀 팔고, 한 마리 팔았나요? 엘컴텍 1580원에 일부 매도하고 그 다음 1575원 매도해가지고 거의 본전에서 그냥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엘컴텍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오늘 매매했는 것 중에 경농, 일신석재, 현대엘리베이하고 신원, 이거는 이제 추가로 엘컴텍 매도한 금액으로 이제 추가로 매수한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에어부산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에어부산 7740원인데요. 에어부산 분봉으로 제가 매수할 때 주로 보통 이렇게 제 매수할 때 타이밍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일단 5분봉 차트를 사용합니다. 저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3분봉 이렇게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3분봉보다는 손이 약간 느리니까요. 약간 느리게 반응을 하니까 아예 5분봉을 보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 거의 5분봉이 3분봉보다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3분봉으로 하자면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5분봉으로 맞춰놓고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게 매수해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할 때 그 방법은 일단 관심 종목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그날 장중에 막 급등하는 종목, 생소한 이름을 그냥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을 잡게 되면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던 것들 중에 테마주로 제가 계속 그 반복적으로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그날 강하게 나오는 종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아시아나항공 관련주인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이게 이제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 이렇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가 강한 흐름이 나오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이때까지는 솔직히 방향을 잘 잡지는 못했어요. 잘 못 잡았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이 흐름을 보고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게 그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봤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에어부산을 이제 그 매수 준비를 딱 하는 상태로 들어간 거죠. 주의 깊게 들어갔는데 강하게 올라갈 때 이때 바로 매수하지 않고 이 눌림목 부분을 지켜보고 그 매매를 판단합니다. 보통 저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제 그 다시 또 포기를 하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버리고 눌렸다가 그 출발 전까지 안 내려오고 옆으로 횡보해서 다시 들어 올릴 때 이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밀려버리면 손절해 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 주고 눌림목 주는 이 상황에서 타이밍을 잡는데요. 제가 에어부산을 7,740원에 매수했거든요. 7,740원이니까 요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딱 요 시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제가 뭘 봤냐면은 이때 아시아나IDT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막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였었어요. 막 빠르게 분봉상으로 강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IDT가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어부산이 따라 올라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여기서 7,740원에 2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이제 급등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급등 나왔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쫙 뽑아 올리면 아주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켜봤는데 장 후반에 가서 더 이상 끌어올리지는 못하길래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7,940원에 7,940원 맞죠? 그 200만원치 샀다가 100만원 매도 100만원 매도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7,940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그 눌렀다가 다시 장막판에 들어 올려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그 단타들의 향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날 시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을 줄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매매하고 나서 보유 종목이 좀 많습니다. 지금 대체로 100만원씩 가지고 있고 일신석재를 오늘 좀 추가로 매수해갖고 한 186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아무리 봐도 인디에프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인 인디에프를 400만원 정도 보유를 했고요. 그 다음 그 현대엘리베이가 오늘 조금 흐름이 강한 느낌을 줬습니다. 현대엘리베이가 분봉으로 보시면 안 밀리고 계속 이 자리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도 나름 힘이 있어 보인다 싶어서 현대엘리베이도 비중을 조금 담아서 181만 6천원 이렇게 보유를 했습니다. 한창은 제가 계속 그 기대를 했는데 누르는 세력이 붙어 있어 가지고 얘가 틈만 나면 자꾸 눌러버립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매도세가 너무 강해요. 지금 공매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놨습니다. 1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이건 호재성 재료가 나와가지고 강하게 한번 들어 올릴 때 누르던 세력이 손절하면서 쫙 한번 올라가 줘야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디에프도 그 어제 그 흐름에서 누르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1차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아주 강하게 그 세게 밀어버렸거든요.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르는 부분이 공매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하방 쪽을 생각하는 어떤 세력이 눌렀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 오늘 남북경협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매도를 많이 쳤던 세력 쪽에서 손절 쪽으로 하면서 들어 올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도 보시면 열심히 누르다가 안 눌러지니까 팍 튀어올라 버렸죠. 거꾸로 그 누르는 힘에 역작용으로 그냥 강하게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창도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한창은 아직까지 누르는 애가 힘이 좋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꽉꽉 눌러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협주의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눌렀는 것만큼 튀어오르지 않겠나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일신석 인디애프를 가장 좋게 보고 비중을 400만원 실은 이유는 누르는 세력이 지금 좀 힘이 많이 약화돼 있어서 누르다가 포기를 하고 튀어오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제 장마감 때까지 눌렀다가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떠서 쫙 빼올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 눌렀던 부분들의 세력이 더 이상 못 누르고 튕겨 올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 장막판에 다시 또 눌렀는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튀어 올라가 버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남북 경협주의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개인적으로 인디애프를 가장 대장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남북 경협주입니다. 남북 경협주 쪽으로 해서 올인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잔고가 1370만원입니다. 어제 1333만원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요. 오늘 인디애프 쪽에도 수익이 조금 났었고 나무기술 수익 좀 났었고 뭐 대충 그런 것들로 해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70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주에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촉입니다. 그냥 제가 남북경협주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움직이면 대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주로 하는데요. 보시면 남북경협주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지금 이 4개 화면이 있는데요. 이 첫 화면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요. 전부 다가 빨갛죠. 한꺼번에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화면도 거의 다 빨갛죠. 동부제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얘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다 빨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를 때 다 동시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협주는 아예 여러 종목으로 대장급만 쫙 뽑아서 사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가 지나갔고요. 3주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지난주에 7월 첫째 주에 손실을 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지난주에 두 번째 주에 본전을 회복하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상당히 좀 흥분된 상태로, 왜냐하면 시장이 하도 막 급변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냥 제 느낌에. 어제도 지금 제가 한 70만원 손해봤고 그 전날도 거의 한 100만원 아니죠. 어제 한 40만원, 그 전날은 70만원 정도 이렇게 손해본 것 같은데요. 손해를 보는 날도 별로 걱정이 안 되고, 이건, 뭐, 충분히 대응을 잘 해놨기 때문에 내일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70만원인데요. 월요일쯤 되면 거의 지난번 올라갔던 1450 그 선은 가뿐하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느낌이 상당히 자신감이 좀 생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내용들은 장 끝나고 가능하면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저는 주로 아메리칸 갓 탤런트인가요? 그런 쪽의 영상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 전문가 프로를 능가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의 실력 이런 걸 보면서,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긴장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은 저는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너무 몰입해 버리게 되면 음, 그 긴장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장 시작할 때 급하게 자꾸 매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음악을 주로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주식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월요일 날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그긋하게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주말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